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성능 관리체계 검증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리체계 검증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이전에 품질 성능 검증에 대한 기준과 신청 절차를 안내드릴 예정이며, 더불어 선정평가 내에 진위 여부 점검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겠습니다. 마무리로 관리체계 검증 항목과 검증 준비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질 성능 기준입니다. 품질 성능 검증 기준은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 및 품질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가용성, 응답성, 확장성, 신뢰성,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 고객 대응 등의 7가지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클라우드 품질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립되었습니다. 각각의 7가지 기준에 대해 4장 관리체계 검증 항목 장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품질 성능 검증 절차입니다. 품질 성능 검증 사업은 품질 성능 검증 지원 포탈 cloudqos.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품질 성능 신청 시 온라인 신청서, 자가진단표, 서비스 소개서, 품질 성능 검증 사업 지원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소개서의 경우 자유 양식으로 신청하신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특징 등으로 구성을 하시고, 품질 성능 검증 지원서의 경우 자료실에서 양식을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이후 신청하신 서비스의 클라우드 진위 여부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위 여부 자가진단 내에 점검 항목들에 대한 운영 현황과 각 항목에 대한 증적 자료를 첨부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위 여부 점검의 경우 점검 문서 기반의 발표 및 서비스 시연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서비스 선정 이후에 품질 성능 검증 기준 고시 7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관리체계 검증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품질 성능 검증 지원 포탈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모집 공고 기간에만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서는 신청 회사 정보와 업무 담당자, 서비스 정보 등을 작성하시게 되고, 신청서와 함께 서비스 소개서, 품질 성능 검증 지원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진위 여부 자가진단 점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멀티테넌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해당 내용과 점검 항목에 대한 설명은 품질 성능 검증 지원 포탈 자료실 내에 진위 여부 자가진단 가이드를 통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진위 여부 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 필수 요건을 확인하게 되고, 서류 점검 3개의 항목과 서비스 점검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검 항목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진위 여부 자가진단표는 최초 작성 이후 수정이 가능하며, 진위 여부 점검 컨설팅을 통해 추가 보완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이번 장은 진위 여부 점검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위 여부 점검은 국제표준 ISO IEC 17788에서 정의한 클라우드 핵심 특성을 점검하는 절차로, 점검 항목은 서류 점검 3개의 항목과 서비스 점검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점검 항목인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 정의서 항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매뉴얼이 있어야 하며, 고객 관리, 서비스 운영을 하기 위한 관리자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 정의서 항목에서는 사용자 매뉴얼과 관리자 매뉴얼을 증적 자료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매뉴얼을 서비스 포털에서 제공, 관리하고 계신 경우에는
일부 화면을 캡처하여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류 점검 항목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레임워크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하여 프레임워크를 문서화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환경 도구나 개발 도구 등을 클라우드 레이어에 표현하여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류 점검 항목은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및 서비스 구성도입니다. 신청하신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구성도와 서비스 구성도를 각각 제시하셔야 됩니다. 특히 시스템 구성도의 경우 KT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등과 같은 상용 이아스를 활용하여 사스 서비스를 개발하신 경우에 인프라 구성 및 사스 구성 등을 함께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구성도는 서비스의 흐름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점검 첫 번째 항목은 사용자 중심의 요청 기반 셀프 서비스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요청 기반 셀프 서비스는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 즉 프로바이더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서비스 포털에서 프로비저닝 또는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한지 확인하게 되는 항목입니다. 특히 신청 서비스가 이아스인 경우에는 컴퓨팅 자원 등을 스스로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되며 사스인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기능 선택, 테넌트 관리자가 그룹 생성, 권한 관리 등에 스스로 가능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항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플로우 화면이나 서비스 구독, 선택, 변경 등의 화면, 이용자, 사용자 계정 추가 등 화면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점검 항목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등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점검 두 번째 항목은 범용 네트워크 접속입니다. 범용 네트워크 접속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심리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환경 점검입니다. 사용자가 단말기, 접속 위치, 접속 환경과 관계없이 제공하는 동일한 환경의 설정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는 PC에서 접속하는 경우와 노트북으로 접속할 때 환경이 동일해야 되며 범용 네트워크 접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포털 접속 화면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점검 세 번째 항목은 신속한 탄력성입니다. 신속한 탄력성 항목의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량이 증가에 따른 부하의 증가에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항목으로 상용 이아스의 오토 스케일에 대한 구성 자료를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개발하신 경우에 파드 단위의 오토 스케일도 이에 해당하오니 HPA 설정 화면 등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점검 네 번째 항목은 IT 자원의 공동 이용 항목입니다. 서비스가 액세스하는 가상머신, 컨테이너 등의 논리적인 격리 여부, DB 공동 이용 등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서버, K8S 등의 인스턴스 구성 화면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인프라를 자체 구축하셨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아키텍처, 모니터링 화면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점검 다섯 번째 항목은 서비스 측정 항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종량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요금 제도를 기본 개념으로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와 사용한 만큼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서비스 프로바이더 포털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서비스 사용량, 요금 정보 등도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서비스에 따라 무엇을 미터링하는지는 다양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빌링 체계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사용자 포털을 통해 사용량과 비용 모니터링 화면과
프로바이더 포털을 통하여 각 테넌트들의 서비스 사용량, 요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점검 6번째 항목은 멀티 테넌시입니다. 금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멀티 테넌시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테넌트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넌트는 특정 접근 권한을 공유하는 사용자들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멀티 테넌시의 개념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특정 접근 권한을 공유하는 사용자들의 그룹인 테넌트를 제공하는 아키텍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멀티 테넌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와 DB 스키마 등을 제출하여 설명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9가지의 진위 여부 점검 항목을 바탕으로 서비스 선정 시 점검이 진행되며 이를 통과하셔야 최종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관리체계 검증에 대한 준비사항과 검증 항목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체계 검증 항목은 크게 가용성, 응답성, 확장성,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 고객 대응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36개의 세부 점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체계 검증 진행 시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각 항목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며 템플릿과 가이드 문서를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관리체계 검증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 컨설팅 단계입니다. 관리체계 검증 문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이 진행되며 사전 컨설팅 진행 시 관리체계 검증 문서 템플릿과 작성 가이드가 제공되겠습니다. 두 번째, 컨설팅 및 문서 보완 단계입니다. 관리체계 검증 문서 초안 작성 이후 심화 컨설팅을 통하여 검증 문서의 작성을 완료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관리체계 점검 단계입니다. 작성 완료된 검증 문서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리체계 점검 완료 단계입니다. 전문가 검토 이후 수정 및 추가 사항에 대하여 반영을 완료하시게 되면 관리체계 검증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관리체계 검증 항목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용성 점검 항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은 서비스가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능력을 말하며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으로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용률 기준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세부 점검 내용으로는 서비스의 가용률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용률 정책 수립 항목이 있으며 그 밖에도 가용률 목표 제시, 가용률 유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및 관리, 가용률 분석, 예측 개선 프로세스, 가용률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 및 책임 설정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성 점검 항목입니다. 응답성은 서비스가 어떠한 이벤트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응답성 항목에서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조회를 요구한 직후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때까지 경과한 시간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를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문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세부 점검 내용으로는 응답 시간 수준 제시, 응답 시간 관리를 위한 자원 확보 및 유지 관리, 응답 시간 분석 예측 및 개선 프로세스, 응답 시간 관리 조직 및 책임 설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확장성 점검입니다. 확장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원의 양을 확장 및 할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확장성 항목에서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증가나 추가 등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가 유지되면서 이용자에게 확장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세부 점검 내용으로는 확장성 정책 수립과 수준 제시, 확장성을 위한 시스템 도입 및 관리, 확장성 분석 예측 개선 프로세스, 확장성 관리 조직 및 책임 설정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뢰성 점검 항목의 주기적 백업 점검입니다. 서비스 장애 및 오류 등으로 데이터나 정보의 손상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백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세부 점검 내역으로는 백업 시스템 확보 및 관리와 주기적 백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업 시스템 확보 및 관리는 서비스에 대한 백업 정책, 백업 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게 되며 그를 기반으로 백업이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뢰성 항목의 데이터 보관, 반환, 폐기 점검입니다. 해당 점검 항목에서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관, 반환, 폐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하게 되며 그에 대한 반환, 폐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부 점검 내용으로는 데이터 보관 정책, 데이터 반환 정책 및 시스템 운영, 데이터 폐기 정책 및 시스템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 관련 정책은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의 문서 기반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며 정책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지속성 점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경영상의 능력을 말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반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세부 점검 내용으로는 서비스 제공 기업의 재무 현황, 비전 및 중장기 목표, 서비스 지원 조직 및 인력 서비스 지원 교육 프로그램, 예산 계획, 재무 통제 및 승인 정책 프로세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재무 상태 확인은 경영상의 안정성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신용평가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지원 조직 및 인력 항목에서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성 담당의 인력, 조직 및 책임과 같은 역할을 작성을 하시게 되며 각각의 팀별 담당자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서비스 지원 점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위하여 각종 기술 지원 및 관리 정책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세부 점검 내용으로는 이용자의 서비스 정책, 제공 방식의 다양성, 서비스 이전 정책 및 프로세스, 서비스 이용자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고객 대응 항목의 고객 지원 및 대응 체계 점검입니다.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세부 점검 내용으로는 고객 의견 수렴 채널 구축, 이용자 알림 프로세스, 내부 처리 절차, 모니터링 지원, 시스템 제공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해결하거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자료를 마련하고 작성된 기술 지원 문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매뉴얼, FAQ, 온라인 헬프 등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고객 대응 항목의 두 번째, 고객 불만 처리 체계 점검입니다. 고객 지원 및 대응 체계 점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만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고객의 불만을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함께 불만에 대한 조사, 즉 만족도 조사나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운영 현황 등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관리체계 검증에 대해서
7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고, 실제 관리책의 검증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가이드 문서의 일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용성 항목에서 작성하시기 어려워하는 항목이 가용률 정책 수립 항목, 가용률 유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및 관리, 가용률 분석 예측 개선 프로세스 등이 있습니다. 가용률 정책 수립 항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용률 목표 기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즉 SLA 또는 이용 약관 등을 바탕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용률 유지를 위해 시스템 도입 및 관리 항목은 서비스의 고가용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구축 사항이라든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답성 항목의 응답시간 수준 제시 항목은 실제로 응답시간 지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목표 시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SaaS 서비스의 경우에는 핵심 기능 등을 지표로 제시하시게 됩니다. 또한 응답시간 개선에 필요한 기술 자료 관리 항목의 경우에는 응답시간 확인, 응답시간 작업 이력 절차, 결과 등의 응답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문서 일부를 캡처하여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성 항목에서 많은 보안 사항이 있는 항목은 확장성 수준 제시 항목과 확장성 모니터링 수립 여부입니다. 오른쪽 가이드 문서를 보시게 되면 확장성 수준 제시에 대한 예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운영 중인 웹서버, 와스 서버 등 확장이 가능한지, 확장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기재를 해야 되며, 수동 확장이 아닌 자동으로 확장되는 경우에 오토 스케일링 등으로 처리 방식을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뢰성 항목의 주기적 백업 점검 항목에서는 백업 정책과 주기적 백업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가이드 문서에 백업 정책에 대한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이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한 백업 정책 문서의 일부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백업 정책에는 백업 준수율 목표도 함께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뢰성 항목의 데이터 보관, 반환 폐기 항목에서는 특히 많은 부분 데이터 폐기 정책 수립 항목에 대해서 어려워하십니다. 이용자의 데이터 폐기를 위한 범위 절차,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문서의 일부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특히 서비스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일부 데이터에 대한 필수 보관 정책 등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관련 사항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확인하시어 폐기 정책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법률은 참고로 저희가 가져와 봤고, 그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폐기 정책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지속성 항목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항목들이며 이미 회사 내부에 수립되어 있는 정책 또는 프로세스 등을 확인하시어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서비스 지속성 항목 내에 서비스 지원 교육 프로그램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및 관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자 교육이오니 다음 항목에서 소개드릴 서비스 지원 항목의 서비스 이용자 교육과는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비스 지원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문서, 프로세스, 이용자 교육 등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정책 문서의 경우에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문서 일부 등을 캡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경우에 매뉴얼을 제공하는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나 일부 교육 화면 등을 캡처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대응 항목의 첫 번째, 고객 지원 및 대응 체계 항목에 대해서 가이드 문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 수집된 의견 등을 대응하기 위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고객 의견 수렴 채널 구축에서는
특히 고객 대응 매뉴얼, FAQ, VOC 채널 등의 운영 화면을 삽입하시면 되고, 이용자 알림 프로세스에서는 서비스 장애 문제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통지 수단을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불만 처리 체계 항목입니다. 고객 불만 처리 체계 항목에서는 고객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기재되어야 하며, 실제 고객 의견 등을 반영하고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운영 화면 등이 삽입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검증 문서에 대한 작성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았으나,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가이드를 확인할 수 없어 기업에서 대부분 문의를 하시거나 이전 검증 시에 많은 보완이 있었던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증 진행 시에 사전 컨설팅과 함께 템플릿, 가이드 문서 등을 제공드릴 예정이오니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이상으로 클라우드 품질 성능 관리체계 검증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체계 검증 및 품질 성능 검증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유선 및 이메일 등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